이번의 내용은 이혼소송 절차하고 기간입니다. 절차하고 기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말씀이죠. 이혼소송하면 기간 얼마나 걸려요? 소송 시작하고 끝났는데 몇 달 걸려요? 나 재판 가야 돼요? 나 바쁜데? 몇 번 가야 돼요? 이런 거 항상 물어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혼소송 절차와 기간에 대해서 정말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소장을 제출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여러분이 원고가 되는 거거든요. 원고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이혼소장을 발송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혼소장을 바로 날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변호사한테 찾아가야겠죠. 찾아가서 이런 사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이혼소장을 적겠죠. 자료를 받겠죠. 사진, 문자, 뭐 진단서, 경찰 신고 내역 이런 것들을 싹 받아가지고 자료를 딱 첨부해가지고 소장을 적어가지고 만들겠죠. 만들면 또 그냥 낼 수 없잖아요. 당사자한테 보여주고 또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뭐 요건 좀 추가해주고 요거는 빼고 뭐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의견을 주고받고 그렇게 만들어서 이혼소장을 상대방한테 보내겠죠.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정도는 걸린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사정이 급박한 분, 나는 당장 이혼하겠다. 이런 분들은 단 이틀, 3일 만에라도 뚝딱 되긴 합니다.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는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고 일단 급한 것만 먼저 내버리면 되거든요. 이렇게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보통은 한 달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제출하면 상대방한테 송달도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변호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2주 만에 딱 작성해서 보내면 법원이 그 소장을 받아가지고 피고한테 그걸 다시 보내줄 거 아니야. 이게 또한 2주가 걸린다고.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하고 상담해서 적고 주고받고 해서 보내는데 2주. 그게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내 배우자한테 다시 배달해 주는데 2주 이렇게 걸리니까 내가 소장 내는데 한 달은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상대방도 답변서 보냈는데 한 달은 걸립니다. 상대방이 그 이제 소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는데 이 사람도 벌떡 일어나서 1시간 만에 써서 답변서를 낼 리가 없잖아요. 이 사람도 변호사를 찾아가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증거와 자료를 모아서 변호사 주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내용 적고 고치고 수정하면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겠죠. 제출하면 법원이 받은 거를 다시 여러분한테 보내줄 거 아닙니까? 원고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이 기간도 보통 한 달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냈는데 한 달, 저 사람이 다시 나한테 보냈는데 한 달, 이렇게 해서 이미 두 달이 걸려버리는 거죠. 자, 세 번째, 법원이 조정기일을 잡는데도 한 달이다. 나도 보내고 너도 보냈다. 서로 다 받았어. 서로 다 받는다고 법원이 바로 다음날 재판합시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시간을 약간 두고 그 다음에 재판을 잡거든요. 재판을 잡는데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라고 해서 바로 재판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그 앞에 조정을 먼저 한번 붙입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재판 가서 막 증거 봐가지고 판사님이 뭐 위자료 얼마, 재산분할 얼마 이렇게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거지만 그렇게 서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조정실로, 법원의 조정실로 원고와 피고를 불러서 부부 두 명을 불러가지고 좋게 원만히 말로 한번 합의해봐라. 뭐 이 정도 주고받고 양보하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합의로 끝나버리면 서로 감정도 안 상하고 법원 입장에서 재판 부담도 덜 수 있고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혼소송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정부터 잡는다고요. 법원이 이 조정을 잡는데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내는데 한 달, 네가 보내는데 한 달, 법원이 조정날 잡는데 한 달. 그러니까 시작하고부터 처음 변호사 사무실 방문해서 우리 처음 조정 가는 데까지 3달 정도 걸리는 거죠. 다만 무조건 3달이 아니고 이거는 2달로 단축되기도 하거든요. 한 달로 단축되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는 사람도 빨리빨리 내버리고 받는 사람도 시간 안 끌고 뭐 변호사 여기저기 안 알아보고 자기도 어디 한 군데 딱 해서 빨리 답변 내버리고 또 답변의 취지가 나 알겠구나 이렇게 적당히 해서 나도 빨리 조정하고 빨리 합의 봐서 끝내고 싶다 이래버리면 법원도 조정 날짜를 빨리 잡거든요. 이거 뭐 크게 다툴 것도 없네. 빨리 조정 붙이고 끝내면 되겠네 하고 조정 날짜를 빨리 잡기도 하고 또는 답변서를 낼 때 원고의 주장에 대처로 내가 동의하고 요거 해가지고 우리 부부끼리 이 정도로 우리 이혼하기로 합의 봤다 그래버리면 법원에서도 또 할 말도 없잖아요. 이미 두 명이 어느 정도 의사를 확인했다는데 그러면 화해 권고 결정이라고 내립니다. 그렇게 화해하세요. 그럼 두 명 그렇게 합의 봤네. 이러면 뭐 40일 만에도 시작하고 40일 만에도 이혼 소송이 끝나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3달 정도 처음 재판 잡힐 때 2~3달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적극적으로 부부 두 명이 의견이 맞아버리면 40일 만에 50일 만에 이혼 소송이 완전히 다 끝나버리기도 한다. 뭐 이렇게 참고해 두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조정이 안 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아까 우리 조정부터 한번 잡아본다 했잖아요. 원만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이렇게 조정을 잡는데 조정이 잘 안 되죠. 그렇게 원만하게 대화가 쉽게 될 것 같았으면 소송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재판을 하는데 보세요. 방금 말했던 조정에서는 원고 피고 부부가 한번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그 뒤로 재판에는 부부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알겠죠? 처음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부부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나 바쁜데 재판 몇 번 가야 돼요? 이때 조정에 한 번만 오시면 돼요. 만약에 조정을 두 번 하면 두 번 오셔야 되지. 근데 조정 한 번 해서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때 조정 한 번 오시면 그 뒤로는 안 오셔도 됩니다.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변호사가 대신 가면 되거든요. 물론 조정 날도 변호사는 같이 가지만 그 다음 변론기일부터는 안 오셔도 변호사끼리 해결하면 됩니다. 자, 1월 1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원고 피고 양쪽 변호사가 와서 서로 서면도 제출하고 증거도 다 제출했어. 그리고 다음날 소송 끝. 이럴 리는 없잖아요. 판사도 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 말 다 들어보고 증거하고 다 확인해보고 그러면 이제 서로 원고 피고도 서로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하고 싶은 말이 또 생긴다고. 저쪽 편의 주장을 받아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때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때린 적이 없다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야 너도 그때 같이 때렸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든지 관련된 증거를 내든지 관련된 주장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월 1일에 변론기일을 한번 잡으면 다시 그 다음에 2월 1일에 다시 변론기일을 한번 잡습니다. 그 사이에 서로 제출할 증거하고 주장하고 서면을 다 제출하고 교환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월 1일에 법원에서 만나가지고 판사, 원고 변호사, 피고 변호사 만나가지고 또 서로의 주장을 교환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해야겠다, 추가 주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3월 1일에 변론기일이 또 잡힙니다. 그럼 그 사이에 또 서로 서면을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3월 1일에 재판을 나가면 또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또 상대방이 한 말에 대해서 답변을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4월 1일에 변론기일이 또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이 계속 잡히는 거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이 잡히는데 그 사이에서는 재산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재산 명시 신청이라고 법원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 목록에 대해서 제출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재산을 까는 절차가 있어. 요걸 하는데 또 한두 달이 걸려버립니다. 또는 여기에서 재산 명시를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조회를 해야 되거든요. 또는 금융정보 제출 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행 같은 데 이런 데 신청을 해서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예금 계좌 내역, 거래했던 내역, 입출금 내역 이런 거 혹시 빼돌린 거 있는지 없는지 친정집이나 시댁집에 돈 빼돌린 거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계좌 내역을 전부 다 주십시오 하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할 때마다 또 한두 달씩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사조사 이런 것도 진행하거든요. 법원에서 변호사는 자기 의뢰인을 굉장히 지키잖아요. 불리한 얘기 못하게 하고 딱 유리한 것만 얘기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판사님도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당사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은데 정말 이혼할 의사인지 뭐가 불만인지 평소에 생활 환경이 어땠는지 이게 궁금하기 때문에 판사님 밑에 있는 직원을 시켜가지고 가사 조사를 해봐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면담이요, 면담. 부부를 만나서 면담을 한다고.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고, 뭐 결혼 시작할 때 재산이 얼마 있었고, 그래서 모아온 재산이 어땠고, 둘이 뭐 일을 어떻게 가사 일을 어떻게 분담했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요. 특히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 환경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 집에 실제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지금 이거 친정집에서 애 키운다는데 친정집이 애 키울 만한 여건이 되는가? 남편이 뭐 자기 친엄마, 시엄마하고 애를 키운다는데 같이 키울 만한 여건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조사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 조사가 들어오면 또 시간이 또 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식 재판을 거쳐가는 과정이 들어봤지만 조회할 재산이 많고 양육에 대해서 다툴 게 많으면 그만큼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뭐 분할할 재산도 얼마 없고 뭐 양육권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 엄마가 키우기로 서로 합의 봤다 이러면 할 게 없잖아요. 더 이상 뭐 조사할 게 없잖아요. 뭐 조회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짧아지겠죠. 그래서 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1년 반, 2년씩도 걸리니까 편차가 크죠. 대중도 없이 굉장히 편차가 크죠. 단 6개월에서 2년 사이는 다 끝나는데 대체로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드리면 이혼소송 절차하고 그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여러분은 조정기일에 한 번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사조사할 때 면담할 때 그때 하면 한 번 가시면 되고 안 하면 안 가셔도 되고요. 그 나머지 대부분의 재판에는 여러분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본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얼마가 걸리는가? 원칙적으로는 6개월에서 12개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많으니까. 그 사이에는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재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서면 주고받으면서 반박하면서 증거 내면서 또는 재산 조회하면서 부부 면담하면서 양육 환경 조사하면서 그 6개월에서 12개월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단 예외적으로 양육
대한 의견이 서로 안 맞는다거나 서로 자기가 키우겠다고 끝까지 주장을 한다거나 또는 숨긴 재산이 많아서 조회할 것도 많고 회신받을 것도 많다 그러면 1년이 넘어가죠. 그때는 1년, 1년 반, 2년씩도 걸리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재산 분할할 게 얼마 없다 또는 재산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 갖고 있는 재산이 너무 빤해가지고 뭐 숨길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다 또는 양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다 그냥 뭐 엄마 키워라 또는 아빠 키워라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했다 그러면 6개월 안쪽으로 빨리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을 기본 절차로 잡아놓고 재산이나 양육에 대한 다툼이 많으면 더 넘어가는 거고 다툼이 적을수록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확실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이혼의 절차와 기간 그리고 내가 재판을 몇 번 가느냐 이걸 참고해 보시면 내가 지금부터 이혼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쓰면 되겠구나 이거 참고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